동의보감에는 녹용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맛은 달고 독이 없으며 양기를 북돋우고 골수를 보충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기운이 허해지고 몸이 냉해진 사람, 허리와 무릎이 약해진 사람에게 많이 써온 대표적인 보강 재료였다는 뜻입니다. 또 전통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피로 회복과 원기 보충, 질병을 앓고 난 뒤에 기운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약재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양기를 기르고 뼈와 근육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재료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계단만 조금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축 처진 느낌이 드시나요? 같은 70대인데도 어떤 분은 등산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는데 어떤 분은 60대인데도 기력이 금방 떨어집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녹용을 드셔봤을 겁니다. 그런데 효과를 못 느끼셨죠? 사실 녹용을 그냥 달여 드시면 위장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설사하거나 더부룩하고 몸이 흡수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녹용 비싼 거 사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달여 먹었는데 뭐가 좋아진 건지 모르겠어. 먹으면 속만 불편하고 소화도 안 돼. 이런 경험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녹용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방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녹용을 절대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대추, 생강, 황기 같은 재료들과 함께 달였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그 정확한 조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재료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까지요. 녹용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추 5개, 생강 2쪽과 함께 달이면 위장 부담을 줄이면서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백 년간 이렇게 사용해온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과장 없이 전통 방법과 현대 연구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녹용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녹용은 사슴의 어린 뿔이 아직 딱딱하게 굳기 전에 채취해 말린 겁니다. 이 시기에 뿔은 속에 혈관이 많고 부드러우며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 성분이 집중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뿔은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입니다. 하루에 몇 센티미터씩 자란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빠르게 자라는 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성장 속도 때문에 예로부터 기력 회복 재료로 사용해온 거죠. 그럼 녹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요? 첫째, 콜라겐입니다. 관절 연골과 피부 조직의 주요 성분이죠.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무릎 통증이나 피부 탄력 저하 같은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는 분들, 이게 바로 콜라겐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근육과 피부, 면역세포의 회복과 생성에 필요한 기본 구성 요소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아미노산들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킵니다. 셋째, IGF-1이라는 물질도 있는데요. 인슐린 유사성장인자라고 부릅니다. 조직 회복과 성장에 관여하는 물질로 일부 연구에서 사슴 녹용에 함유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넷째, 칼슘, 인,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들어있고요. 뼈 건강과 신경 전달, 면역 기능에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이나 뼈 건강 유지에 이런 미네랄들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다만 기력 회복, 피로 개선, 면역력 보조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일부 존재하며 전통적 사용 경험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전통 한의학 문헌들의 녹용에 대한 기록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백 년, 아니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사용해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통 기록과 현대 연구,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감이 있을 때입니다.
녹용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력 회복 속도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커피처럼 즉각적으로 각성되는 게 아니에요. 커피는 마시면 30분 뒤에 확 깨는 느낌이 들죠? 녹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초 체력 자체가 천천히 회복되는 느낌에 가깝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장 보고 오면 오후 내내 누워 있어야 했는데 요즘은 장 보고 와서도 저녁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라든지 손주 봐주고 나면 이틀은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당일에 회복이 돼요. 이런 식의 변화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둘째,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약한 분들입니다. 녹용은 전통적으로 따뜻한 성질의 재료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찬 분들이 녹용을 먹고 따뜻함을 느꼈다는 경험담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시는 분들, 이불 속에 들어가도 한참 동안 발이 안 녹으시는 분들이 개선을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건 역시 전해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건 아니에요. 셋째, 노년기에 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입니다. 근력이 줄고 쉽게 피로해지는 시기가 있죠. 60대 초반까지는 괜찮았는데 60대 중반 넘어가면서 갑자기 체력이 뚝 떨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보양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특히 운동과 함께 섭취하면 회복이 더 잘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 후에 녹용차를 드시면 다음날 근육통이 덜하다든지 하는 경험들이요. 넷째, 관절과 연골 건강 보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과 아미노산 성분들이 관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골 구성 성분과 유사한 단백질이 녹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무릎이 시큰거리시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소리가 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몇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꾸준히 드시고 조금씩 나아졌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면역력 보조입니다. 일부 동물 실험에서 녹용이 면역세포 활동과 관련된 작용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감기나 피로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요즘 감기 한번 걸리면 한 달을 가는데 녹용 먹고 나서는 회복이 빨라졌어요 라든지 환절기만 되면 의뢰 알았는데 올해는 괜찮네요. 이런 경험담들이 있습니다. 여섯째, 정신적 활력과 집중력 보조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전 기록에는 녹용이 정신적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서술이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멍한 게 줄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죠. 많은 분들이 녹용을 먹고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흡수 문제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녹용은 성질이 강하고 따뜻합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해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소화가 어렵고 설사를 하거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죠? 녹용 먹고 나서 배가 불편해졌어요. 설사를 했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효과를 느끼기 어렵죠. 또 어떤 분들은 얼굴이 화끈거려요. 열이 오르는 느낌이에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녹용의 따뜻한 성질이 체질에 맞지 않거나 용량이 과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통적으로 녹용을 달일 때 반드시 다른 재료들과 함께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들과 함께 써야 할까요? 첫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위장을 편하게 하여 소화를 돕는다고 전해집니다. 한의학에서 대추는 비위를 보하는 재료로 분류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맛으로 녹용의 비린 향도 완화시켜줍니다. 녹용을 달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유의 비린 냄새가 있어요. 이게 좀 거북하실 수 있는데 대추를 넣으면 이 향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한 대추 자체도 기력 회복을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용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녹용을 달일 때 대추 5개에서 6개를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대추는 씨를 빼고 가위로 반 정도 잘라서 넣으면 더 좋아요.
그래야 성분이 잘 우러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메스꺼움이나 속 불편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녹용 먹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녹용의 따뜻한 성질과도 조화롭습니다. 둘 다 따뜻한 성질이지만 생강이 들어가면 순환이 더 잘 된다고 보는 거죠. 또 특유의 향으로 먹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강의 알싸한 향이 녹용의 비린 맛을 잡아주거든요. 사용법은 생강 1쪽에서 2쪽을 얇게 썰어 함께 다리시면 됩니다. 생강이 너무 많으면 맵고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1쪽 정도만 넣으시고 입맛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세 번째는 황기입니다. 황기는 전통적으로 기운을 보하는 재료로 정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한방에서 기력 보충 처방에 황기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면역력 보조와 피로 회복 목적으로 녹용과 함께 쓰인 처방이 많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녹용과 황기를 함께 쓴 처방들이 여럿 나옵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나시거나 기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를 자주 달고 사시는 분들한테 황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황기를 한 움큼 정도 함께 달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황기는 약재상이나 한약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인삼입니다. 홍삼도 포함되고요. 인삼은 피로 회복 보조 성분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은 재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보양 재료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 녹용과 함께 쓰면 보양 효과가 상승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쌍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 보양 재료를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에게는 인삼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삼도 따뜻한 성질이고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인삼은 빼고 대추, 생강, 황기만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녹용은 형태가 정말 다양합니다. 절편도 있고 분말도 있고 농축액도 있고 알약도 있어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비싼 형태가 좋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첫째, 녹용 절편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방식이죠. 녹용을 얇게 썰어 놓은 거예요. 하루 1g에서 3g 정도 사용합니다. 다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 500ml에서 1리터 정도의 녹용 절편을 넣고 앞서 말씀드린 대추 5개, 생강 2쪽을 함께 넣습니다. 황기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한 움큼 정도 더 넣으시고요.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 다리시면 됩니다. 물이 반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요. 그러면 진한 녹용차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우린 뒤에도 1회에서 2회 더 우려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인 걸 하루 2회에서 3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둘째, 녹용 분말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식 중 하나죠. 녹용을 곱게 갈아서 분말로 만든 겁니다. 티스푼 1스푼 정도를 미지근한 물이나 우유, 대추차 등에 섞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추차 한 잔에 녹용 분말을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드세요. 밥 먹고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면 위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분말의 장점은 휴대가 간편하다는 거예요. 여행 가실 때도 챙겨갈 수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회사에서 드실 수 있죠. 셋째, 녹용 농축액입니다. 액기스라고도 하죠. 제조사가 녹용을 오랜 시간 달여서 진하게 농축한 제품입니다. 보통 파우치나 병에 담겨서 나와요. 이건 제품마다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 권장량을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보통 하루 1포에서 2포 정도인데 설명서를 꼭 확인하세요. 농축액의 장점은 흡수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미 달여져 있으니까 몸이 받아들이기 쉽죠. 그리고 휴대하기도 정말 편합니다. 가방에 몇 개 넣어두고 다니면서 드시면 돼요. 넷째, 녹용 알약이나 정제입니다.
가장 편리한 형태죠. 정해진 용량만 지키시면 되니까 시니어분들에게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드실 수 있어요. 약 드시는 것처럼 간편하죠. 특히 녹용 특유의 맛이나 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알약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권장량의 50%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제품에 하루 2알이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 일주일은 한 알만 드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괜찮으시면 그 다음 주부터 2알로 늘리시고요. 둘째, 아침 섭취를 권장합니다. 녹용은 기력을 올려주는 재료예요. 그래서 저녁에 드시면 잠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녹용 먹고 잠을 못 잤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이나 늦어도 오후 2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 3시 이후는 피하세요. 셋째,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한 달은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틀 먹고 왜 효과가 없지? 하시면 안 됩니다. 녹용은 천천히 기초 체력을 올려주는 재료거든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녹용이 몸을 따뜻하게 하며 체온과 순환 변화가 생길 수 있어 혈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녹용 드시고 혈압이 올라가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나 한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면서 녹용을 드시려면 혈압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집에 혈압계 있으시면 아침 저녁으로 재보시고 평소보다 10 이상 올라가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협심증이나 부정맥 등이 있는 경우 체열 증가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순환이 급격히 활발해지면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거나 심근경색 병력이 있으시거나 부정맥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부 성분이 요산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이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풍 발작을 경험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경우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어 전문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용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에서 혈당 변화를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드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녹용의 따뜻한 성질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립니다. 이건 열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체질에 안 맞거나 용량이 과한 신호입니다. 몸에서 열감이 느껴집니다. 몸이 화끈화끈해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러시면 중단하세요.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트림이 자주 나오면 위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두통이 생깁니다. 머리가 지끈거려요. 머리가 무거워요. 이런 증상도 중단 신호입니다. 설사를 합니다. 하루에 3회 이상 묽은 변을 보시면 중단하시고 며칠 쉬셨다가 용량을 줄여서 다시 시작하세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평소보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지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잠을 못 잡니다. 밤에 뒤척이고 자주 깨고 새벽에 일어나면 녹용 섭취 시간을 아침으로 옮기거나 용량을 줄이세요. 이런 증상들은 몸이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참고 계속 드시면 안 돼요. 쉬었다가 용량을 조절하거나 아예 중단하셔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늙어갑니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70대라도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는 분이 있고 집에만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 차이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수백 년,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녹용을 사용해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다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확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맞는 조합으로 섭취할 것. 녹용을 그냥 혼자 다려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추, 생강, 황기 같은 재료들과 함께 드셔야 해요. 그래야 위장 부담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인삼은 빼고 용량도 적게 시작하시고요. 둘째, 꾸준히 관리할 것입니다.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 가능하면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녹용만 드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늦은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미 70대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이 앞으로의 6개월, 1년을 바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내년 이맘때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 계실 수도 있고 더 악화되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본인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녹용을 드시면서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메모장이나 달력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나중에 이게 효과가 있었구나. 또는 나한테는 안 맞는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단 오르는 게 좀 수월했다. 오늘은 손발이 따뜻했다. 오늘은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았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기록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주세요. 작은 선택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의 허준백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